안녕하세요. 잘 나오는구나. 네, 저는 사실 말이 빨라서 20분까지는 많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천천히 해보려고 하거든요. 천천히 말하려고 하고요.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MBC 보도국 디지털 뉴스 혁신팀이라고 되게 재미없는 이름이죠. 되게 재미없는 팀에서 운영하는 브랜드고요. 지금은 20대에서 30대 여성을 주로 타겟팅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뭐 하루에 4가지 꼭지의 뉴스를 저희가 직접 선별해서 전달을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굉장한 조직 개편의 시기를 겪고 있어서 앞으로 무언가를 더 얼마나 열심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네, 저희 메인 앵커님이시고 저는 이제 프로토타입이 제작하는 중에 합류를 했어요. 이 조직이 처음에 세팅된 다음에 중간에 사람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해서 중간에 들어오게 됐고,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까라는 거를 팀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다들 시사에 관심이 많고 뉴스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많고, 내가 어떤 사안을 접했을 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안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목소리를 내고 싶고,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다가 이제 조금 다른 걸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MBC에서 하는 실험에 참여를 하게 된 건데, 들어와서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다른 것들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뭐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을 상대로 사이다 같은 걸 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더 넓은 대중,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얘기를 나눴던 것들이,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시청자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자.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쉽게 뭐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이나 이제 멍청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로 얘기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고, 똑똑해 보이는 거는 좋지만 잘난 척은 하지 말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혼자서 콘텐츠를 만들고 얘기를 할 때는 사이다 같은 걸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일을 쉽게 단순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으면 A는 나쁜 놈, B는 착한 놈 이래가지고 B가 좋은 건데 너는 왜 A만 주장해? 라고 하지 말고, 어쨌든 되게 복잡한 사안이고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최대한 조율하는 뭔가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멘트들을 고민을 하면서 녹여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아보카도의 사례인데, 아보카도를 요즘 애들은 되게 많이 먹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되게 많이 먹고, 뭐 샌드위치에 넣어 먹고 아니면은 뭐 샐러드에 넣어 먹고 이렇게 많이 해 먹는데, 이 아보카도의 수요가 되게 높아서 숲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숲이 이제 아보카도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물과 되게 넓은 땅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걸 되게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숲이 되게 많이 이렇게 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소식을 접하고 우리의 콘텐츠로 다시 가공을 할 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보카도 때문에 숲이 파괴되고 있대. 그러면은 우리는 아보카도를 먹지 말라고 할 거야? 그건 또 약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먹지 말라고 말을 걸었을 때 그거를 말 거는 나는 안 먹을 수 있을까? 하면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보카도를 먹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보는 분들은 우리가 만드는 영상을 보면서 아보카도를 먹는 게 좋지 않대, 그럼 먹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약간 안 입국해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 별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 이슈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니 저게 뭐 대단하게 뭐가 얼마나 파괴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다고 내가 안 먹을 것 같진 또 않다는 거죠. 이제 이런 데서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소리 이거를 한번 보고 갈게요. 소리 좀만 더 키워주세요. 여러분 아보카도 좋아하세요? 이게 알고 보니까 환경 파괴범이래요. 아보카도는 일단 키우는 것부터 엄청 까다로운 애들인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남미에서는 농장을 만들려고 숲을 막 밀어버리고 있어요. 매년 축구장 10,000개만큼의 숲을요. 게다가 아보카도 농장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강이나 지하수에서도 끌어와서 마을 사람들 마실 물도 부족할 지경이래요. 이래서인지 요즘에는 SNS에 아보카도를 덜 먹겠다라는 다짐 글을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먹는 건가?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네, 여기까지 볼게요.
이제 저희가 선택한 멘트는 그래서 이제 못 먹는 건가?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이런 거였고 후보로 있었던 멘트는 그럼 오늘 샌드위치를 먹을 땐 아보카도를 빼고 먹을까? 뭐 이런 멘트였어요. 안 먹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빈도를 줄여보자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빈도를 줄여보자는 것도 어떻게 하면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너한테 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그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어떤 의도를 스무스하게 되게 전달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멘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면서 만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팀 앵커 강다솜 아나운서님인데 그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타겟 조사를 했을 때 반응은 앵커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기존의 뉴스 아나운서들에 대한 뭐 기존 편견이나 가지고 있는 프로토타입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되게 딱딱하게 말을 할 것 같고 정장을 입고 이상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쓰지 않을 것 같은 말투로 현실에서 쓰지 않을 것 같은 표현들을 써가면서 말을 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주위 사람들 대상으로 타겟 조사를 했을 때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MBC에서 참고한 포맷은 앵커가 나오는 포맷이었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만들 수밖에 없는 그 한 번의 갈등이 있었어요. 앵커가 나오는 걸 모두가 안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는 이 포맷 참고한 레퍼런스 때문이었고 이 레퍼런스에서는 앵커가 전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택한 아나운서 리서치를 되게 열심히 하고 선택한 아나운서가 이분인데 30대 초반에 적절한 나이, 그러니까 저희가 타겟으로 설정한 분들과 비슷한 나이대이고 앵커 톤 자체는 되게 제거를 했어요. 아까 말하는 걸 들어보셨지만은 그게 이제 일반적인 뉴스 앵커나 리포터의 말투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아나운서인 만큼 정확한 딕션은 남기려고 했어요. 정확하게 발음을 남겨서 전달은 되게 빠르게 하지만 이해가 잘 되게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멘트를 작성할 때도 보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만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이런 이상한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뭐 물꼬를 텄다 이런 말을 누가 평소에 써요. 그리고 뭐 첫삽을 펐다. 그리고 저희 옛날에 이제 저는 회사에 있었던 편집장님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서 막말을 하는 건데 뭐 맞손을 잡았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아무도 쓰지 않아요. 그렇게 아무도 쓰지 않는 말을 빼고 앵커가 말을 건다라는 느낌으로 앵커의 매력을 높여서 시청자와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들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요 꼭지도 한 꼭지만 보고 갈게요. 이게 뭐 되게 중요한 소식은 아닌데 그런 특징을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재생 한 번만. 네. 지금부터 노약자 혹은 임산부이신 분들은 넘기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퀴벌레 얘기할 거거든요. 중국 쓰촨성에서는 최첨단 AI 기술이 도입된 바퀴벌레 농장이 있대요. 최첨단 기술이 도입돼서 그런지 매년 60억 마리나 생산된대요. 전 세계 인구가 74억인데 말이죠. 만약 이 바퀴벌레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탈출이라도 하면 중국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농장을 세운 걸까요? 중국에는 바퀴벌레를 약으로 쓰는 전통이 있는데요. 그 민간요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봤더니 실제로 바퀴벌레의 단백질과 화학 성분이 위궤양 환자나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으로 개발됐고 현재 이 약으로 치료받는 사람도 4천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다 건너 사는 우리도 이렇게 불안한데 현지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공장이 공항 근처에 있어서 유출되면 퍼지는 건 시간 문제고요. 게다가 복제와 유전자 조작의 바퀴벌레를 슈퍼 바퀴벌레로 진화시킬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까지 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죠? 이것도 여기까지. 이 영상 가짜예요. 기존 포르노 영상에 유명한 배우의 여기서 이미지를 합성시킨 건데요. 일명 딥. 제가 넘기면 되나? 죄송합니다. 제가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앵커 매력을 살리는 꼭지, 그러니까 멘트들 작성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라고 당연히 다들 아시겠죠.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제 앵커 매력을 느낄 수 있게 스토리나 피드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조그만 화면에서 보는 사람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 더 친근감을 느끼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생각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 아나운서님이랑 할 때도 사실 갈등이 아예 없진 않아요. 이제 저희는 스크립트를 쓰고 뭐 이제 촬영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쓴 스크립트를 아나운서님이 읽잖아요. 근데 아나운서님이 그걸 이제 영혼 없이 그냥 읽으시는 건 아니고 본인이 읽으시면서 뭐 동의하지 못하는 말도 있을 거고 이거는 내가 말할 수 없다, 내 입장상 말할 수 없다라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저희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아나운서가 저 말을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을 못하는 건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서로 조율을 하고 이제 최선의 방향을 향해서 내는 거죠. 서로를 설득하고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에서 최선의 접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성을 짜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방금 보신 꼭지들은 이제 되게 재밌는 종류의 꼭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MBC 뉴스 같은 데 뉴스데스크에서 하는 경성 뉴스를 전달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이 경성 뉴스는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진입장벽도 놓고 물론 이제 9시에 틀어놓고 보시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같은 애들이 보기에는 조금 지루하고 길고 1시간 넘게 앉아 있어가면서 볼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MBC에서 원하는 것들은 이런 것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맞춰야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협하기 위해서 구성 차원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경성 뉴스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네 꼭지이다 보니까 사람이 한 꼭지만 봤을 때 이게 마음에 들면은 자기 페이스북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자기 인스타그램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네 개가 되면 내가 관심 없는 주제가 꼭 한두 개씩 낄 수 있거든요. 근데 MBC에서 원하는 건 어쨌든 몇 가지를 한 번에 전달하는 거였고 그럼 우리가 이 소식을 전달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매력을 느끼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처음 선택한 게 첫 꼭지는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와 가지고 확 볼 수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그로라고 하는데 관심을 확 끌고 클릭하고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꼭지.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완전히 관련이 없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분노나 이런 감정의 그 인게이지먼트를 일으킬 수 있는 종류의 꼭지를 넣었어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된 돌체앤가바나라는 브랜드의 중국 비하 꼭지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제 그 네 번째까지 보기 위한 장치로서 꼭지를 구성을 해요. 완전히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가 보기에 어느 정도 의미가 충분히 있으면서 근데 재미가 있어서 계속 보게 되는 것들. 보통 첫 번째가 끝나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봤다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 사람들을 저희는 잡아두고 싶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기사 가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꼭지 같은 경우에는 로메인 상추라는 게 실시간 검색어에 되게 올랐는데 그게 무슨 이슈였는지 사실 뭐 미국의 이슈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었고 세 번째 꼭지 같은 경우에는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원래 기울어져 있는데 바로 서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요것도 이제 그냥 이제 재미가 있다거나 흥미롭거나 그런 종류의 소식이고 네 번째에 넘어가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 왜냐면 네 번째까지 가신 분들은 웬만하면 끝까지 보시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에서 조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이 구성하는 꼭지에서는 이제 성중립 아동복이라고 해서 요즘 애기들 옷 보면은 그래도 파란색은 남자 거, 핑크색은 여자 거 이런 게 많은데 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보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런 시도들을 전달하는 꼭지를 네 번째 배치를 했고 저희가 다른 경우에서는 뭐 얼마 전에 이제 사과문이 나왔던 삼성 백혈병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네 번째에 전달해서 첫 번째 이제 궁금하다 해서 클릭하고 들어온 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를 재미있게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까지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금 의미 있는 뉴스를 볼 때까지 계실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저희가 어쨌든 저희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팀이고 MBC랑은 뭐 그냥 이제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관계예요. MBC는 이제 혁신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외부 인력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해보는 거죠. 이 프로젝트 팀이다 보니까 MBC 쪽에 관리자들이 있어요. 부장님들이랑 차장님들이 있고 이제 그 제작진들은 이제 전혀 다른 데서 온 실무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여기 계시는 관리자분들은 당연히 관리자니까 40, 50대 남성분들, 부장님, 차장님, MBC라는 큰 회사에서 기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고 저희 이제 제작하는 분들은 제가 제작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없진 않지만 제가 30이 한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저보다 한 4~5살 어린 분들이 만들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밖에서 1인 미디어를 했다든지 유튜브를 했다든지 뭐 이제 다른 실험 프로젝트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일을 하는 데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회사 문법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나다 보니까 갈등 같은 게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은 당연히 일을 이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밖에 있던 사람이 와서 보기에는 아니 그렇게 하면 되게 비효율적이고 되게
능률이 안 나오는데 뭐하러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할 이유가 내가 봤을 때 아무 짝에도 없고 뭐 그냥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는데 그런 강요들을 저분들이 보시기엔 딱히 와닿는 게 없는 거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크게 붙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갈등이 있었던 것들이 당일 발행 시스템이었는데 뉴스를 만드시는 분들은 그날 찍은 걸 그날 내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뉴스라는 콘텐츠는 시간이 지날수록 값어치가 굉장히 떨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 2시쯤에 터졌다. 그럼 내일 2시쯤에는 아무도 안 보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웬만큼 큰 사건이 아닌 이상은. 근데 제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찍고 스크립트를 쓰고 찍고 편집해서 내는 모든 일을 맡은 제작진들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날 찍어서 그날 내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찍어서 그날 내는 걸 우리가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능력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냈을 때 기존의 MBC에서 하던 것과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 게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다는 거죠. 빠르게 하는 것까지 좋아도. 하지만 이제 부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뉴스라는 걸 하는데 그날 아침에 나온 게 다음날 저녁에 나가면 이게 과연 뉴스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이 볼까?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뭐 원래 하나의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한 3, 4일이 걸리고 그랬는데 그런 걸 이제 최대한 조율을 해가지고 뭐 원래는 한 사람이 되게 많은 부분을 맡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의도한 바가 우리가 만들어지는 콘텐츠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택했는데 그건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분업화를 통해서 저분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의 그 효율성을 갖추는 일들을 하는 거죠. 뭐 사람들은 이제 제작진들은 맨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겠지만 사실 저희가 제 입장에선 제작진이니까 저분들을 되게 올드하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분들 생각에는 저분들이 맞는 효율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분들이 보시기에 저희는 되게 비효율적이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되게 조율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틀까지는 확정을 해서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제작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퀄리티는 최대한을 유지하되 저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뉴스의 가치를 위해서 뭐가 급하게 터졌다 이러면 추가 촬영을 해서 조금 급하게 하는 시스템 정도는 갖춰놓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이게 마지막 장인데 사실 이제 제가 뭐 저도 여기서 일한 지 이제 한 5달, 6달 정도고 제가 뭐 MBC 직원도 아니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입장에서 이제 약간 바깥쪽에서 본 거라서 당사자들은 또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장님 생각이 다를 거고 아니면 저랑 같이 일하는 다른 팀원의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이런 종류의 느낌이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뉴스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돈이 되는 상품 아니에요.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필요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존에 있던 어떤 조직과의 협업 같은 게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발짝이라도 좀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과 뭔가의 타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때로는 자존심 상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나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종류의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고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전달해서 뭐 이런 뉴스 만든 친구들은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좀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사회에 좀 더 좋은 일을 하고 싶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제 뭐 돈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목소리가 있고 내가 개선하고 싶은 방향이 있을 때 이런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일을 되게 하려면은 저런 종류의 장애물이 있을 때 있다고 저거를 꼭 무조건 부셔버리거나 혹은 무조건 나는 됐어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돌아가거나 조금 있다 가더라도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 작업을 하면서 배운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